네, 정기국회 종료까지 닷새 남았습니다. 어제부터 4+1 협의체가 가동이 됐죠. 선거제, 검찰개혁, 예산안, 여러 가지 민생 법안까지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국회의원 붙잡고 직접 물어봅니다. 정치 인터뷰 당당당. 오늘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부터 얼른 네. 짚어보고 지나갈게요. 민주당의 추미애 전 대표가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이 됐습니다. 과거에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당시 후보가 유세장에서 같이 언급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잘 아는 사이시죠? 예, 정치를 같이 시작한 동기생이라고 할까요? 또 쇄신 정풍 운동을 했던 동지이기도 하고 같은 시대에 정치를 해온 분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강단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소신대로 네. 검찰 개혁의 소명 완수를 위해서 네. 열심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카메라 보시고 응원의 예.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예, 추미애 장관 잘하십시오. 네, 사실 저희가 묘하게 지난주부터 자꾸 밖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민주평화당 천만농성 시작하신 지 지금 며칠이나 됐죠? 지난주 목요일이니까 꼭 일주일 됐고요. 네. 또 작년 12월 3일 날 천막 쳤으니까 1주년이에요. 네. 근데 작년에 천막 칠 때만 해도 되겠나, 선거제 개혁 되겠나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는 되긴 된다고 돼 있죠. 이제 내용이 문제죠. 네, 그 기자회견을 하실 때 연동형을 도입하라 이 구호가 정동형을 도입하라 이렇게 들린다는 말이 있어요. 아마 당내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요. 연동형 계속 하다 보면 네. 정동형 비슷하게 들린다 그래요. 즉석 연동형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하실 수 있어요? 예, 연동형 선거제는 정동형이 앞장선다. 동절기에 선거제 투쟁 관철하자. 형, 형형색색 전진하여 승리하자. 이제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야3당의 집회 발언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한국당보다는 민주당에 던지는 메시지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념, 철학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선거제에 대해서 보면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부분을 볼 때 그렇습니까?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공수처에 대해서는 10번, 20번도 더 강조해요. 근데 선거제에 대해서는 의지를 안 보여요. 그래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하라 하는 그런 촉구지요. 지금 민주평화당의 기본 입장은 뭡니까? 너무 많아서 이제 당이 많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의 저작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8월에 전당대회에서 선거제 개혁의 당의 운명을 걸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화답을 끌어냈고 예산 연계 투쟁을 통해서 세력화를 했고 패스트트랙으로 갔고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통과를 앞두고 있잖아요. 기왕 바꿀 거면 87 체제 1987년에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서 전두환 독재를 끝장내고 대통령 직선제 네. 그리고 소선거구제로 30년 왔어요.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뭐가 문제냐? 양극화, 네. 불평등이 이제 못 견딜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2020 체제로 가야 된다. 국회 구성 방식을 바꾸고 헌법도 바꾸자. 네. 하는 게 민주평화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250대 50석 가장 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거론되는 그 안에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다. 어떤- 왜냐하면 현재 253대 47인데 네. 세석 줄이자고 네. 그 난리를 쳤습니까? 이건 아니죠. 국민들께서는 이것을 국회의원 밥그릇 문제로 보는데 절대 네. 아닙니다. 이건 약자의 밥그릇 문제예요. 네. 약자의 밥그릇. 그러니까 3년 전에 촛불 들었을 때 핵심적인 구호가 뭐예요?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거예요. 네. 나의 삶이 개선됐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정치는 더 나빠졌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절박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밥그릇을 국회에 마련해야 한다. 의자를 만들어줘야 된다. 여기는 특권 귀족층만 들어와 있는 국회예요. 이것을 청년이 청년당 만들어서 소상공인이 네. 소상공인당 만들어서 농민이 농민당 만들어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환경운동당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약자들도 이 국회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놔라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250대 50 그냥 신용만 하는 거죠. 더 그렇죠. 비례대표석을 더 이거는 늘려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또 이해찬 대표가 신념과 의지를 가지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여당 대표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네. 뭘 그렇게 망설이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과연 왜 정치를 그동안 수십 년 해왔는가? 이제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했는데 2020 체제로 가자. 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 독재 그러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시대착오예요.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대로 좋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네. 아니, 나연수 기자님, 이대로 좋아요? 이대로 좋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 입장인 거고 네. 이거를 정치를 전복하자, 네. 정치를 송두리째 바꾸자 네.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로 제대로 하려면요. 네. 253석 플러스 150석, 네. 400석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시민사회 원로들의 주장입니다. 예.